그래서 오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에너지가 흔들렸을 때 우리 민낯이 나왔다. 이 많이 오른 것에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죠. 네. 자, 빠집니다. 네. 그런데 왜 빠지냐고 봤을 때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제 오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뤘었던 B2에 대한 반대 매물, 버티다 크게 하락하니까 일부 던졌을 매물들이 네. 나왔었고, 우리는 이번 경험이 우리를 되게 경건하고 강건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낯이 약간 보였죠. 구조적으로 한국 반도체 빼면 있었나? 물가에 여전히 취약하지 않나요? 네. 즉 이런 취약한들이 나타났죠. 이거는 우리 한국 경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밀사입니다. 네, 밀리면 사시면 됩니다. 한없이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랑 그제 시장이 박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 한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브리핑 시간 앞부분에 잠깐 시간을 좀 냈고요. 다행히 이제 오늘은 시장이 또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 보면 또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테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중심을 잘 잡으시라고 빈센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린이에서 이제 주식 전문가가 다 된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님, 빈센트님과 스텔라님의 네. 주식 이야기 먼저 앞에 한 20분 짧게 한번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578. 5,578. 네. 그러면 어제보단 한 8, 9%? 9.5%. 9.5%. 네. 네, 오른 것 같습니다. 48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어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빠졌었잖아요. 어제 거의 700포인트 빠졌죠? 12.03%. 06. 네. 네, 그렇게 빠졌는데 뭐 코스닥도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고요. 자, 근데 그렇게 빠진 게 진짜 역대급이죠, 이전에. 9.11 테러 때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역대 코스피 하락률 상위 10% 해가지고 이제 어제 기사도 났어요.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 싶잖아요. 쭉 이제 나래비를 세워봤는데, 네. 줄 세워봤더니 줄을 몇 번? 세워봤더니 9.11 테러 때만큼 보다 빠진 거죠? 더 빠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막 빠질 만한 상황인가? 왜 그렇게 빠졌어야 됐는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때보다 더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석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뭐 아직까지 그런데 딱히 정확한 분석이라는 네. 것은 아직은 좀 요원하고요. 왜냐하면 진행 중입니다. 음. 그러니까 급락, 오늘 급등. 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네. 여전히 파동은 이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냐라고 하면, 글쎄 오르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오르는데 뭐 찾자면 뭐 없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네. 오르는 데는 기업이 돈을 벌었죠. 네. 네.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예. 이 많이 오른 것에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죠. 네. 자, 빠집니다. 네. 그런데 왜 빠지냐고 봤을 때 음.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제 오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건 네. 우리 계속해서 다뤘었던 B2에 대한 반대 매매.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신용 쓴 사람들이 버티다 크게 하락하니까 네. 일부 던졌을 매물들이 네. 나왔었고, 그리고 또 많이 벌었으니까 네. 이쯤 되면 첫날 말고 둘째 날에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익절, 비자발적 익절이 좀 나왔었다. 그럼 어저께 누가 살고 팔았는지를 보면 네.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여전히 개인들은 떠받치고 있는데요. 네. 첫날하고 둘째 날 달랐던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첫째 날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네. 둘째 날은 외국인들이 저희 증권가에서는 장난쳤나 싶을 정도로 네. 9시 반 전후로 해서 살짝 들어왔다가 또 중간에 또 빠졌다가 끝에는 또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흔히 대장주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저께 9시 반쯤에 잠깐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외국인의 힘이 저는 오늘의 급등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힌트를 줬다. 어떤 힌트예요? 작년부터 우리 코스피는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6월 또 9월부터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6,300포인트를 갔죠. 근데 그 가운데서 과거와 달랐던 것은 그가 없었어요. 외국인. 외국인 네. 없이 6,300포인트 갔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여전히 외국인이 없죠. 그런데 어제부터 외국인이 살짝 노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맞습니다. 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예. 바라보면 외국인이 없이 6,300포인트 왔는데 만약에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 전쟁도 이겨내는 우리 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극복하고 더 갈 수 있다. 네, 좀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네. 무방하다. 그게 첫 번째 정설이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여의도에서 사석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외국인도 사람인데 네. 이 친구들도 포머가 심하다. 아. 못 잡았어요. 막 올라갈 때 도저히 못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한국 시장 이 정도 아닌데 하고 못 들어왔는데 네. 조정받다 보니까 네. 이제 들어갈 찬스인가? 네. 요 생각으로 왔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인 자금이라고 하면 그 자금들이 규모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 중에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큰 펀드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하루에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자금은 좀 덜 그럴 것 같고 어디 홍콩이나 이런 데쯤에서는 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도 많이 좀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한때는 지금은 그런 색감이 좀 옅어졌었지만 중국의 프락시 통하다, 프락시 변수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시장이 반쯤 개방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적재적소의 움직임이 좀 덜하다 보니까 가장 연동돼 있는 한국 자산에 대해서 중국 사면 한국 자산 같이 사고 중국을 못 사면 한국 자산으로 대리한다 등등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국지적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들어오고 차근차근 나가지만 그렇겠죠. 그런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의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등등은 그렇게 입출금이 좀 잦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당연히 이제 이런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받긴 받습니다만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네. 아시아에 있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은 일부 있는데 네.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번 경험이 우리를 되게 경건하고 강건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낯이 약간 보였죠. 구조적으로 한국 반도체 빼면 있었나? 유가에 여전히 취약하지 않나? 네. 즉 이런 취약한 들이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경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도 개발을 했고 고성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비자발적으로 간간히 했었지만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오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게 혹시 베타가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에너지가 흔들렸을 때 우리의 민낯이 나왔다. 에너지가 흔들렸을 때 민낯이 나왔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래도 글로벌리 자리매김 포지셔닝 하고 있는 전자닉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에너지의 큰 위기를 버티면서 네. 오늘의 급등이 내일 모레 한 열흘간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 큰 비자발적 아니면 시스템적 리스크를 우리가 이겨낸다면 이번에는 좀 더 마중무 역할로 하고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봤을 때는 이 에너지의 위기를 좀 버텼다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전쟁 길어지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 길어지면 다 끝납니다. 물론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좀 대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유사랑 우리 민간 쪽 정부가 한 달 정도의 비축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생활하는 거고 산업 쪽에서 아, 공장을 돌리는 네. 데까지 전부 가동하는 게 한 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면 네. 지금도 일부 공장은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는 건 살겠죠. 하지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한 달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이 이제 원만치 않으면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배들은 지금 일단 당장은 좀 위험해 보이긴 네. 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기름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더만요. 네, 기름값 올리는 사람들 누군지 다 주유소들. 잡아내겠다. 네, 아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냈고요. 네. 네, 유류 최고가를 지정하겠다. 바가지 요금 맞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정유나 이쪽은 뭐 시장에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 정유 이쪽은 이제 사실상 과점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워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세금 같은 것도 좀 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지금 정유란 방산 주식들 어제 엄청 올랐죠. 어제랑 그제 정유 엄청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 네. 올랐고 또 해운, 조선도 좀 올랐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박살나고. 그런데 첫날하고 둘째 날이 좀 다릅니다. 그랬나요? 아, S5일 네. 어저께 천당과 지옥 어제요? 네. 왜 어떻게 됐어요? 급등하다가 급락. 막판에? 네. 아. 그러니까 오늘은 또 S5일하고 SK이노베이션이라 하는 정유업체 1, 2등 기업들이 주가의 향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유가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주가는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유가에 연동된 거 아니야? 가격 오르면 주가 오르고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100% 맞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정제 마진이라 그러는데요. 정제 결국 마진. 네, 그런 정제 마진의 차이가 그 S5일이나 SK이노베이션의 수익을 결정하니까 유가가 마냥 오른다고 마냥 떨어진다고 반드시 항등식처럼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한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 뭐 100조 정도를 이제 투입하겠다는 게 이제 반드시 뭐 주식시장이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요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네.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뭐 자금 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네. 뭐 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일단 나오면 실제로 자금 투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데 영향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네. 시장이 안정이 좀 되겠죠. 네. 정프로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주옥 같은 얘기했죠. 뭐였죠?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의 효과. 그러니까요. 네. 대기하고 있어 이런 거죠. 네. 주머니 이제 만지작 하고 있으면 저건 뭐 돈 나오겠구나. 나오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네. 미리들 이제 네. 근데 심리가 상당히 또 이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전체 뭐 경제든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부가 할 것 같다, 뭐 믿음 좀 간다 이러면 이제 괜한 엉뚱한 선택은 이제 사람들이 안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에 다시 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장르만을 이제 지켜보는 이제 수많은 개미들을 위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여태까지 이제 수익을 좀 그래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맞이했을 때, 오늘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너무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제 그제 때려 맞고 오늘 올랐다고 해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각자의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뭐 질문 속에 전자인 스텔라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죠. 네, 밀사입니다. 네, 밀리면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오르는 거 보고 네. 어제 한 2주 더 사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좀 밀리면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사도 괜찮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최근에 들어갔다가 어제 그제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샀다고 하면 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네. 흑된 말로 물렸다가 오늘 한 절반 정도 회복한 거죠. 예. 자, 그럼 고민이 많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했잖아요.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으면 지금의 가격대에 어떤 행동을 할까? 뭐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네. 6,300포인트때 SK하이닉스가 110만 원, 뭐 140만 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네. 오늘 이제 90만 원 선에서 또 100만 닉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싸 보이죠? 네. 네. 가격이 도대체 주식을 왜 안 삽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런 논리라면 오늘은 쌉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간에 네. 결국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네, 네,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여전히 온고잉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런 지구 반대편에서 큰 전쟁이 났어도 변함이 없다. 약간 격가지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네, 전쟁 난 날 오히려 신고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 세상에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근데 이스라엘도 중요한데 미국은요. 네. 지금 전쟁이 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하게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단기간에 끝난다면 네. 미국 같은 큰 경제에 영향이 없다. 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때 가서 셈해보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산정해보자라는 심리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경기입니다. 네. 어저께 수많은 경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경제 매우 좋습니다. 아, 내부 경제가 좋으니까 네.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의 과거에 쭉 살펴보면 나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전쟁이라고 하는 뭐 변수가. 전쟁이든 뭐 이런 어디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네. 미국이 나빴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뭐 금융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아지는데 이런 문제들은 과거 사례들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은 네. 뭐 우리 뭐 개인적인 전망도 하시겠습니다만 증권사들은 대체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하락폭이 클 때요. 네. 완전히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들은 오히려 상향치를 높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주가의 타겟 프라이싱은요. 네. 주가 하락할 때 높이는 겁니다. 왜요? 오를 때 따라 높일 수는 없어요. 왜요? 오를 때 따라 높이면 네. 어차피 잘 되니까 그렇게 관성이 있어서 오른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기본적인 우리가 보는 펀더멘털이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외부적인 리스크를 이렇게 하락했으면 더 크게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난 이틀 동안에 어떤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 받았냐면 하단이 어디냐. 네. 하단이 어디냐. 어디가까지 빠져요? 네. 언제까지 빠져요? 이거였죠.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사전 질문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단은 산정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이 얼마나 벌 것이냐, 근데 현재 우리 한국이 몇 배, 즉 밸류에이션이 몇 배냐를 감안해서 산수를 하거든요. 네. 네. 대부분 컨센서스를 종합해 보면 5,000포인트입니다. 5천. 어저께 잠깐 위협했었죠. 예. 그래서 5,000포인트, 오늘은 이제 5,600포인트, 5,500포인트를 횡보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하단은 견고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수가 5,000P가 간답니다. 네. 이제 5,000P가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입니다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만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사태를 겪고 나면 5,000P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것이다 네, 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뭐 맞다면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곱하기 몇 배 정도를 할 때 이제 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몇 나오냐 이거 계산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아마 12배가 5,000쯤 되고 13배가 아마 5,500인가? 5,600인가? 뭐 그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곱하기 곱하기인데요. 네. 12배, 13배는 한국 시장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12배라고 친다면 네. 우리 상장사, 우리 기업이 올해 얼마를 벌 거냐? 예. 곱하기 12배 하면 주가잖아요. 네. 500조 원 정도 봅니다. 500. 네, 그럼 6,000포인트입니다. 500조 곱하기 12배면 6,000. 네, 13배면 더 높아지고요. 네. 아, 그 자, 마지막으로 네. 번 사람들, 벌었다 좀 날린 사람, 까먹은 사람,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계속 망설이다 아직도 못 들어간 사람. 네. 못 들어간 사람한테도 지금이 기회입니까? 못 들어간 분은 네. 앞으로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희망을 갖고 네. 들어가려고 계속 노크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요. 예. 저는 이번 사태를 월드컵이라고 칭하는데요. 예. 네, 월드컵은 2002년도에 있었죠. 네. 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월드컵이 더 열릴까요? 라고 보면 근시안적으로 좀 요원해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맞습니다. 아, 네. 값진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험에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지를 꼭 한번 복귀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러이런 것 때문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된다면 네. 밀리면 사시고요. 네. 여전히 그것을 죽어도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은 관망. 조금 더 이 요동이 안정칠 때까지 네, 요동은 늘 치는데요. 안정될 때까지. 아닙니다. 요동은 늘 치는데 네. 본인의 행태인 것 결심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진짜 한 두세 달 정도는 만약에 주식을 앞으로도 내가 어쨌든 노동 수익 말고 투자 수익으로도 난 가져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교재, 아주 훌륭한 교재가 되는 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진 않죠. 첫 경험이 너무 그렇죠.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아니면 55년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처음 겪는 것을 맞아요. 네. 겪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식 방송들 보니까 되게 조심해서 보수적으로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조심해라. 근데 오늘 누가 이렇게 다시 오를 줄 알았습니까? 예상하셨어요? 간밤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간밤부터 미국장 보면서.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할 줄 몰랐네.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네. 네, 이런 경험들도 갖고 계시는 게 참 여러분의
긴 투자 생활에는 아마 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이 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아마 기억될 그런 순간일 거다는 말씀. 네, 이 순간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2% 빠지고 10% 올라가고 이런 날은 아마 그 지수가 이렇게 오르내린 날은 진짜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저도 그 말이 제일 위안이 되더라고요. 기업들의 실적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네, 네. 단 네. 이번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면 전부 다 추정과 전망을 달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좀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원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거야. 너 때문에 안 샀는데 네 말 듣고 안 샀더니 아니 뭐 너 때문에 네 말 듣고 샀다가 너 때문에 샀다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삶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그래요? 어떤 네. 종류의 인간인가.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네. 짝꿍인 알상무님 네. 알렉스가 얘기해 주잖아요. 애널리스트는 원래 욕받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밀사. 밀사.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본인의 소중한 돈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힘들게 번 그 돈 그냥 누구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잘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워낙 변동폭이 큰 시장 이 상황 어떻게 준비하는 게 그래도 좀 더 현명할지에 대해서 네. 급하게 좀 저희가 섭외를 해서 오늘 좀 모셨고요. 급한 섭외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조만간 주식시장 이야기로 알상무님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